여기 이제 창문 마저 넣고 그 다음 방문 마저 넣고 요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문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렉탱글 사각형 그리기로 틀에 맞추어서 사각형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 더블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를 뺍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선택이 되어지죠. 그죠? 컨트롤 키만 누르면 어떻게 돼요? 더하기 선택이죠. 근데 컨트롤 시프트 동시에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빼기 선택이죠. 시프트만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하기 선택과 빼기 선택이 반복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옵셋 45mm. 그 다음에 이레이즈, 푸시 앤 풀. 이 창틀은 메이커마다 크기가 달라요. 메이커마다 크기 다릅니다. 보통 80mm짜리가 제일 흔해요. 실무에서는 한 80mm짜리 많이 써요. 80, 120, 한 요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150mm짜리 쓸 겁니다. 왜 150mm짜리냐면 시험 볼 때요. 기능사 시험 볼 때 150mm 써요. 그래서 150mm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150mm를 쓰는 이유가 한 층 높이가 얼마라고요? 한 계단 높이가 얼마라고요? 150이요. 온돌 높이가 얼마라고요? 150이요. 그러니까 숫자를 자꾸 똑같은 걸 써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룹을 만들어야죠. 이거 그룹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뜨겠죠. 알파벳 G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룹 명령어 실행됩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놓고 이 대화 상자 눌러놓고 알파벳 G를 누르시면 그룹이 들어가요. 다른 건 안 들어가는데 그룹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축키들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유리창이죠. 자, 렉탱글 절반만 이렇게 오스냅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이 모서리 하나 선택해서 왼쪽으로 자 30mm만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 더블 클릭하고 Alt Shift에 빼기 그 다음에 60mm 이레이즈로 가운데 지우고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고 알파벳 G 그럼 그룹으로 바뀌는 거죠. 다시 렉탱글 그 다음에 유리창 넣고 유리창은 위치가 가운데로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같이 선택해서 그룹. 자, 앞에 있는 거는 유리창이 앞에 있는 건 요 뒤에 라인이 있죠. 여기가 중간에 걸쳐지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유리창이 하나는 앞에 있고 하나는 뒤에 있잖아요. 앞에 있는 유리창은 유리창 뒷부분에 저 끝점이 창틀의 중간으로 갑니다. 이렇게요. 이동 툴로 중간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뒤로 가는 건 여기 앞부분이 중간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딱 가운데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동하기, 한 번 더 복사하기. 그러면 이와 같이 유리창들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유리창 지금 작업하고 있었을 겁니다. 전부 다 완성시켜 보시죠.
저는 이렇게 대충 쭉 넣어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요. 여기. 얘가 문제인 거죠. 누구냐면 거실창이에요. 거실창은 4짝입니다. 그러니까 두 짝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두 짝 들어가야 됩니다. 자, 보세요. 렉탱글. 일단은 전체 유리창 테두리를 그려야 됩니다. 옵셋 45mm. 자, 그 다음 푸시앤풀 150mm. 자,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유리창이 어떻게 돼요? 두 짝이니까 먼저 이렇게 절반을 그립니다. 자, 이렇게 미드 포인트까지 먼저 절반을 그리고 다시 절반을 또 그립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절반선이 나오면 이 선을 왼쪽으로 30mm를 밉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선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고 옵셋 60mm 푸시앤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자, 유리 재질 집어넣고 확대해서 가운데로 이동. 자, 다시 두 개 합쳐서 메이크 그룹 중간으로 갖다 놓고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안쪽, 그 다음에 바깥쪽 이렇게 되게끔요. 그 다음에 다시 복제를 하는데 서로 마주 보게끔 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갖다 놓게 되면 딱 맞게 들어가는 거죠. 순서가 안쪽, 바깥쪽, 맞대고 안쪽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순서대로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안쪽으로 이동해 주고 하나 더 복사하면 이렇게 이중창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여기 제가 확대해 놓을 테니까 이걸 참조해서 한번 완성시켜 보시죠.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 이 부분. 도면을 보면 여기가 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보면 어디 갔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이거 중문입니다. 미서기창 중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중문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렉탱글. 그 다음 더블 클릭 옵셋 45mm 가운데 지우고 푸시앤풀. 이때 푸시앤풀은 어디까지냐면 바로 여기 끝에까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단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렇게요. 단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너무 밖으로 나가도 안 되고 너무 안으로 들어가도 안 되겠죠. 이럴 때는 딱 맞춰야 됩니다. 실제로 시공상에서는 저 끝단에서 10mm가 더 나가요. 원래 유리창이나 방문은 벽 끝단에서 10mm가 더 나옵니다. 원래. 근데 우리는 이거 멀리서 보게 되잖아요. 그게 티가 안 나요. 이게 티가 안 나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겁니다. 자, 메이크 그룹. 자, 다시 렉탱글 절반만. 자, 더블 클릭 옵셋 60mm. 자, 푸시앤풀 40mm 그룹 다시 렉탱글. 자, 가운데로 이동해 주고 자, 메이크 그룹. 자, 미드 포인트와
네, 이렇게 맞춰주면 이렇게 가운데, 아이고, 하나 빼먹었군요. 얘가 자, 이렇게 30mm 가야죠. 네. 자, 이렇게 중문을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중문까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먼저 치수를 확인해 보면 기본이 900mm입니다. 이렇게 기본이 900이에요. 기본이 900입니다. 근데 두 군데가 달라지는데 어디냐면 첫 번째 화장실입니다. 여기 800이에요. 화장실 조금 작은 거 써요. 그리고 여기 현관이요. 현관은 좀 넓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금 잔머리를 굴려 봅시다. 얘를 100mm 늘려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900이 되겠죠. 요즘은 화장실 크기나 일반 방문 크기나 똑같아요. 옛날에는 조금 작게 했는데 요즘은 크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 현관문은 어때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답이 없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정해야 될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문에는 문 지방이 있죠. 그죠? 문 지방을 만들까요, 말까요? 요즘은 문 지방이 없는 게 대세죠. 그죠? 그러니까 문 지방을 안 만들어도 좋아요. 지금처럼 여기 창문처럼 이게 이제 지방이 되는 거죠. 얘가 있으면 발에 걸리겠죠. 근데 굳이 얘를 만들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 지방이 없는 게 대세니까 문지방 없이 그냥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보시죠. 렉탱글. 자, 다이렉트로 그립니다. 40, 200. 네. 돌아갔네요. 자, 로테이트. 로테이트 합니다. 90도. 이동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올립니다. 자, 메이크 그룹. 얘를 하나 더 복제합니다. 이렇게. 벽체의 크기에 딱 맞춰서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 렉탱글.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로테이트 90도. 방문은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메이크 그룹. 나머지는 복제입니다. 자, 방문이 이렇게 열릴까요? 아니죠. 방문이 열리는 방향은 플립언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잘 보세요. 어느 방향으로 열리고 있나요? 방문이. 벽 쪽을 향해서. 만약에 방문이 이쪽으로 열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빙 돌아가죠. 근데
이렇게 열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마찬가지. 이쪽으로 열려야 쉽게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방문이 이렇게 열리면 빙 돌아가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문이 열리다 말면 위험하잖아요. 만약에 이쪽에 달 거면 방문이 여기까지 열려야 되는 거죠. 그죠? 많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 위험하단 말이죠. 그리고 방문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데드 스페이스라고 그러죠. 쓸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하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자, 복자하기, 로테이트. 다시 복제하기, 다시 로테이트. 이런 식으로. 얘군요. 복제하기, 로테이트. 이런 식으로. 여기 이 끝에 있어도 좋고, 얘는 이쪽 끝에 이렇게 있어도 좋고, 어느 쪽이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문 지방이 없는 방문까지 그린 상태입니다. 얘는 아무래도 철문이니까 여기 지방이 있어야 되겠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현관문입니다. 얘를 복사해서 할까요? 새로 만들기보다 그대로 복사해서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듯 합니다. 0도에서 90도로. 보시면 사이즈도 안 맞아요. 높이도 안 맞습니다. 그대로 Z방향으로 해서 낮추시고, 자, 일단 분해를 풀어봅시다. 익스플로드. 그 다음에 선택하고 이동하기. 자, 방향을 먼저 잘 따져보세요. 방향을 맞춥니다. 화살표로 방향을 맞춘 다음에 내가 갖다 놓고자 하는 면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금방 맞출 수 있어요. 푸시앤풀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을 클릭하면 돼요. 자, 푸시앤풀인데 면을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면을 클릭하면 됩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테이프로 재니까 920mm입니다. 얘는 820이고요. 100mm가 더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mm를 더 키워 놓으면 모양이 완성이 된 거죠. 이렇게요. 자, 적당한 뷰를 맞춰서 놓으시면 되겠고, 평면도는 감추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일단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자, 보시면 여기 어떤 것들을 또 써야 되냐면 여기 섀도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림자. 여기 섀도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죠. 오른쪽에 보면 섀도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안 보이면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갑니다. 여기 윈도우 메뉴에 보면 디폴트 트레이 있죠. 여기에 섀도우를 체크하시면 돼요. 이 섀도우가 꺼져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 섀도우를 체크하면 이렇게 섀도우 그림자가 나와요. 보시면 UTC 빼기 7 이렇게 돼 있죠. UTC 시간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0시로 해서 매 시간마다 빠르냐 늦으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빠르면 얼마큼 빠르고 늦으면 얼마큼 느리냐 이 얘기예요. 근데 얘를 가지고 시간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얘를 가지고 시간을 안 맞춥니다. 그럼 어떻게 맞추냐면 이렇게 맞춥니다. 자, 여기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여기 모델 인포라고 있습니다. 윈도우에 모델 인포라고 있어요. 찾아보시죠. 있죠. 윈도우 메뉴에 모델 인포라고 있어요. 여기 다시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모델 인포가 있습니다. 눌러보시죠. 그러면 왼쪽에 여기 많은 항목들이 나옵니다. 애니메이션에 대한 거, 컴포넌트에 대한 거, 크레딧, 결제에 대한 거, 치수에 대한 거, 파일에 대한 거, 렌더링에 대한 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중에 지오 로케이션이요. 지오메트릭 로케이션. 지정학적 위치란 뜻이죠. 지정학적 위치를 여기서 지정해 주는데 여기 보시면 현재 값 있고 로드 로케이션. 얘를 쓰지 마시고 이거 쓰지 마시고 그 아래 set 매뉴얼 로케이션 쓰시면 됩니다. 매뉴얼 로케이션을 쓰시면 돼요. 매뉴얼로 지정하는 거죠. 자, 이 매뉴얼 로케이션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먼저 컨트리, 국가죠. 자, 우리나라, 코리아. 그 다음에 로케이션. 저는 제가 딱 하나 알고 있어요. 독도. 맞나요? 자, 롱기튜드하고 레티튜드하고 위도와 경도를 뜻합니다. 롱기튜드가 위도고요. 레티튜드가 경도입니다. 우리 그 독도는 우리 땅인가? 그 노래 아시죠? 거기에 위도와 경도가 나옵니다. 제가 유일하게 외우는 위도와 경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동경 132, 북위 37 이렇게요. 노래 가사 중에 나와요. 그죠? 동경 132, 북위 37. 물론 약간 위치는 달라요. 정확한 위치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우리나라 독도의 위치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매뉴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끄고 그러면 여기 UTC 시간대 플러스 9으로 바뀌고 문제는 여기에요. 타임과 데이트. 시간과 날짜죠. 시간과 날짜가 아마 오늘로 나올 거예요. 자, 먼저 날짜부터 바꿔볼까요? 네, 이렇게요. 8월달. 7월, 8월 요때로. 해가 제일 쨍할 때가 언젠가요? 여름이죠? 그러니까 8월 1일 정도. 이렇게. 8월 1일 정도 오후 12시에서 2시 사이. 맞춰보시죠. 대략 맞추셔도 돼요. 여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날짜 떠요. 그래서 맞출 수 있습니다. 시간대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하고 다큰인데 그림자의 밝기입니다. 다큰이 그림자의 밝기고 요걸 낮추면 그림자가 더 어둡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여기요. UTC 시간대 왼편에 보면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이 아이콘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가 뜹니다. 그림자 나타나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림자 세팅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림자 세팅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그림자를 세팅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림자를 세팅해서 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요걸 지금 작업한 걸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이소메트릭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등각투상이라는 뜻입니다. 등각투상. 투시가 있고 투상이 있습니다. 투시는 원근법에 의해서 상이 맺혀진 걸 투시라고 합니다. 원근법에 의해서 소실점이 만들어지고 상이 만들어지는 걸 투시라고 하고, 투상은 원근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파라렐 프로젝션으로 놓으면 됩니다. 그럼 얘가 투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등각이라고 했습니다. 등각이 뭐냐면 이렇게 이 꼭지점을 놓고 보면 오른쪽에 있는 이 각도와 왼쪽에 있는 이 각도가 등각, 이렇게 되게끔, 같은 각이 되게끔, 이게 등각 투상도입니다.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사실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더라도 꼭 이걸 원칙으로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잘 안 보이거든요. 저 뒤에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짝 세워서 그리기도 하고, 조금 더 잘 보이도록 화면을 이렇게 돌릴 수도 있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류의 이미지들을 전부 다 그냥 등각투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칙은 투상이기 때문에 원근감을 빼고, 그 다음에 등각이기 때문에 좌우가 똑같은 각이 되도록 맞춰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내용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씩 틀어서 보기 때문에 그냥 이런 류의 그림들을 등각투상도라고 합니다. 자, 이 안에 가구들을 좀 배치를 해야 돼요. 근데 가구 배치하는 건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구를 불러와서 배치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그때 하시면 돼요. 자, 요건 저장해 두겠습니다. 자, 다시 파일을 불러봅니다. 파일 메뉴에 임포트. 자, 투시도 그리기, 거실 평면도를 먼저 불러옵니다. 자, 오케이. 자, 평면도에 있는 내용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지웁니다. 중심선도 지우고, 네, 선들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지우세요.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단면 표시입니다. 이런 건 레이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레이어에 보시면, 먼저 레이어로 들어가면 더 빨라요. 한글로 된 레이어 있죠.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우셔도 돼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Shift 키 눌러서 선택하고, 그 다음에 빼기 키 눌러서 삭제. 그 다음 윈드는 창문입니다. 아이고, 윈드는 창문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지면 안 되겠네요. 그 다음 TXT는 문자예요. 없어져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해치. 이런 해칭선들은 지워도 돼요. 퍼니처, 가구예요. 지워지면 안 되겠죠. 그 다음 피니시, 마감선입니다. 이 마감선이 문제예요. 마감선을 기준으로 작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 마감선 살리고요. 그 다음 디멘전은 치수입니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 단열재네요. 단열재도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COL은 단면이란 뜻입니다. 단면벽이에요. 이건 감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는 중심선입니다. 자,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만 키워놓고 삭제. 자, 그 다음에 여기 비저빌리티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삭제. 그 다음에 나머지를 켜보면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을 그릴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만큼 안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쪽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그려야 되는데 요만큼 튀어나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기 가구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 보면 가구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만 그릴 겁니다. 자, 레이어를 만듭니다. 평면이라고. 그 다음 전체 선택해서, 자, 얘 분해하고, 얘도 분해하고, 전체 선택해서 레이어를 2D 평면으로 바꾸고,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2D 평면으로 바꿉니다. 그럼 나머지 이만큼 필요 없는 거죠? 삭제.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파일, 임포트, 그 다음에 전개도요. 자, 이렇게 같은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를 움직여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불러올 때는 어떻게 들어와요? 그룹으로 묶여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분해하고요. 자,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필요 없는 거 삭제하고 중요한 걸 감추는 겁니다. 윈드 감추고요. 문자는 필요 없습니다. 가구 감추고 마감. 가구 감추고 문자는 문자는 버려도 되겠고, 네, 마감도 감추고 치수 버려도 되겠고, 네, 얘는 버려도 되겠고요. 아니, 얘는 감추고,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중심선이에요. 이 중심선들을 봐야 됩니다. 이 중심선들을 봐야 돼요. 얘는 뭘까요? 레이어 제로네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제로도 한번 감춰볼까요? 아유, 많이 감춰지네요. 자, 나머진 필요 없습니다. 삭제. 다 삭제. 자, 그 다음에 잘못 지웠나 보다. 아니구나. 네. 반대로 지웠네요. 네, 이렇게 삭제. 그럼 나머지 이렇게 쭉 켜고, 걸레바지하고 저기가 지워졌구나. 자,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거는 이레이저로 지우시면 되겠고요. 자, 레이어를 3개를 만듭니다. 2D 인면 1번, 다시 2D 인면 2번, 다시 2D 인면 3번. 이렇게요. 이렇게요. 레이어를 3개를 더 만들어야 됩니다. 인면 1번, 인면 2번, 인면 3번. 그 다음에 역시 그룹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합니다. 그룹이 없고요. 자, 전체 선택해서, 하나씩 선택해서 인면 1번으로 다시 선택해서 인면 2번으로 다시 선택해서 인면 3번으로 레이어 바꿔주고요. 그룹도 만들어줍니다. 자, 메이크 그룹, 다시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메이크 그룹.
자, 첫 번째 거는 인면 1번으로 보내주고, 두 번째 거는 인면 2번으로 보내주고, 마지막은 인면 3번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 삭제. 자,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이 인면을 세울 겁니다. 먼저 맞춥니다. 자, 이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로테이트. 이렇게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로테이트.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잘 봐야 되냐고요? 바로 여기요. 여기가 창문 부분이잖아요. 네, 이거 맞춰야 돼요. 이동하기. 이렇게요. 아니다. 얘가 이게 안 맞는구나. 여기가 아니고 이동하기 여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이거 마감이 필요 없겠는데요? 바로 그냥 여기다 다이렉트로 맞춰보죠. 이렇게. 마감 없이 그대로 맞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러니까 미리 로테이트 90도. 자, 이동하기. 그 다음 다시 한번 로테이트. 화살표 방향으로 각 방향을 지정해 주셔야지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자, 가구가 있고 책장이 있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로테이트. 그 다음에 이동하기. 이렇게 마감선 말고 그 안쪽 벽선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만 이렇게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전체 모양이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전구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전구도 어떻게 했나요? 정면과 측면을 두 개를 이렇게 겹쳐놓고 그리고 만들었죠. 지금 도면이 어떻게 됐나요? 평면, 첫 번째 인면, 두 번째 인면, 세 번째 인면 이렇게 맞춘 거죠. 그리고서 여기다 면을 한 개씩 한 개씩 만드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투시도를 만드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게 조감도 만들 때도 이렇게 써요. 물론 이렇게 안 하는 방법도 있어요. 평면도만 가지고 작업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방법을 터득해 놓고 나머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여러분들이 베이스로 사용해야 할 방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레이어를 만들 겁니다. 자, 3D 벽면 이렇게요. 레이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그래야 내가 작업하는 내용이 해당 레이어로 들어가겠죠. 이게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이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보통 대개의 사람들은 그냥 작업을 해요. 그냥 이렇게 쭉 작업합니다. 왜냐하면 하이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작업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근데 레이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레이어를 사용하다 보면 많이 편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벽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냥
똑같아요. 렉탱글로 그리시면 돼요. 자, 렉탱글. 자,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건 지우는데, 자, 지금 보시면 얘네들 어떻게 되나요?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근데 이레이즈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지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택해서 잠그는 겁니다. 락. 그러면 빨갛게 변하니까 얘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자, 이 위에 있는 나머지 도면들도 전부 다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여기 락. 이렇게 락을 걸어 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렉탱글.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레이즈. 다시 한번 렉탱글. 또 한번 렉탱글. 다시 한번 렉탱글. 자, 푸시 앤 풀로 올립니다. 이렇게 라인을 맞추시면 돼요. 또는 이렇게 면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모형이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자, 바로 이 부분. 자, 렉탱글. 여기 요만큼 붕 떠 있죠. 자, 여기 이 위에도 마찬가지죠. 네. 요만큼 붕 떠 있죠. 얘는 지우고,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돌출합니다. 자, 필요 없는 선들 지우개로 지우고, 필요 없는 선들은 아이고, 그다음 푸시 앤 풀. 네, 이렇게 필요 없는 선들은 지우개로 지워주세요. 그러면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 정면 쪽 벽면 완성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측면 측. 푸시 앤 풀. 네, 이렇게. 그러면 벽체는 완성이 됐네요. 자, 여러분들도 벽체를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으로 지정해 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자, 다시 레이어를 만듭니다. 3D 몰딩. 자, 몰딩을 선택할까요? 이렇게 3D 몰딩을 하나 만듭니다. 요즘은 몰딩을 안 하는 추세에 있기는 해요. 그러나 몰딩은 하는 데도 많습니다. 몰딩이 뭐냐면, 우리 여기 벽하고 천정하고 만나는 부분에 이렇게 사각형 나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이걸 몰딩이라고 합니다. 이거 몰딩이라고요. 마감이라고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벽하고 천정하고 정교하게 작업하지 않으면 약간씩 들뜬단 말이죠. 그 보기 흉해요. 그래서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만든 게 저 몰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시도를 그리게 되면 이 몰딩이 보여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들 걸레바지 혹시 아시나요? 바닥 부분에 한 100mm 정도 이렇게 톡 튀어나온 거 있어요. 그게 걸레바지예요. 얘도 영어로 몰딩입니다. 이런 걸 두 개를 다 그려줘야 돼요. 지금부터 몰딩을 그릴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도면이 보기 흉합니다. 감추고 라인을 그릴 겁니다. 라인. 이렇게 하나씩, 그 다음에 다시 하나씩. 다시 라인을 그릴 겁니다. 위에도. 그 다음에 벽면 감춥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자, 걸레바지의 크기는 얼마냐면
이 벽에서 10mm 나옵니다. 벽에서 10mm. 그러니까 1cm죠. 벽에서 1cm, 높이로 10cm, 100mm. 그러니까 여기다가 렉탱글, 자, 방향 지정해주고, 이렇게. 방향 지정해주고, 10, 100, 이렇게요. 다시 여기다가 화살표로 방향 지정하고, 10, 100. 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알아요. 경로 선택하고 어떤 걸 해요? 팔로우미. 그러면 걸레바지 하나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트리플 클릭 후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이거는 푸시 앤 풀로 그냥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여기 상단 몰딩. 여기는 크기가 얼마냐면 36에 36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잖아요. 36mm에 36mm로 그리시면 돼요. 자, 렉탱글 방향 지정하고 36, 36 역시 마찬가지로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그러면 이렇게 걸레바지가 아니 몰딩이 완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투시도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창문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여기 창문이 있네요. 레이어를 또 만듭니다. 3D 창문 한 개씩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필요 없는 게 뭐예요? 바로 몰딩 필요 없죠. 벽면도 감춰줘야 됩니다. 자, 렉탱글. 그 다음에 가운데 삭제하고, 여기 보시면 창문의 두께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테이프로 재보면 80mm인 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시 앤 풀 8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렉탱글. 보시면 여기 사각형에 선이 두 개씩 있죠. 이거 실리콘이에요. 이 안쪽 선이 실리콘 선이고 얘가 창문 선입니다. 자, 렉탱글. 그 다음 안쪽으로 선택하고 가운데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창문의 두께가 나옵니다. 테이프로 재보면 이 큰 창은 37mm, 작은 창은 30mm. 네, 무시하고 전부 다 35mm. 푸시 앤 풀 35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그 다음에 매티리얼. 그 다음에 뒤집어서 이동하기 가운데로. 다시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자, 여기 선이 이만큼 내려와야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렉탱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중간에 딱 요거 한 마디만큼 겹쳐지는데 여기 위치가 안 나온단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렉탱글. 자,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35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그 다음에 유리창 재질 집어넣고 가운데로 이동. 자, 같이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자, 앞에 있는 건 어떻게 된다고요? 가운데로. 자, 앞에 있는 거는 요 뒤쪽 선이 이렇게 가운데로. 뒤에 있는 건 어디로 가요? 자, 이렇게 갑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화살표 방향을 이용해서
움직여 준 다음에 다시 뒤집습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방향을 만들어서 면을 이렇게 갖다 대면 딱 맞출 수 있어요. 이거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경우죠. 위에서 보이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복잡해지고. 자, 다시 화살표 방향을 눌러서 복제. 역시 면을 선택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가 한 중간에, 여기 끝단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중간에 있어요. 이렇게 라인으로 올려보면 이렇게 중간단에 있단 말이죠. 요만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택을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주면, 네. 자, 다시 벽체를 열어볼까요? 그리고 자,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인면도도 감춰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겨 있는 거죠. 벽면이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쪽에도 또 창문이 하나 있죠. 아주 큰 창문이. 똑같이 해볼까요? 벽면 감추고, 그 다음에 인면 1번. 이쪽은 아니네요. 인면 2번. 이쪽도 아니고, 인면 3번. 이쪽이네요. 평면하고 같이 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평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치수가 안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약간 떠 있을 거예요. 이거 그냥 무시하고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바닥까지 내린 다음에 이거 렉탱으로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옵셋. 자, 가운데 지우고, 창틀의 크기가 테이프로 재워보면, 네, 80mm, 푸시앤풀 8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유리창의 크기는 이쪽이 37, 그 다음에 이쪽은 30. 네, 무시하고 그냥 35. 자,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렉탱글. 자, 여기서 크기가 안 나와 있네요. 일단 먼저 그리고 이동하기. 모서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체 크게 하나 그릴 수 있고, 다시 한번 푸시앤풀 35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그 다음 유리 재질 부여해주고, 네, 이동하기 가운데로. 자, 같이 선택해서 구름 만들고. 자, 이쪽에 치수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는 작업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여기인 거죠. 자, 렉탱글. 다시 한번. 치수가 안 나와 있네요. 자, 그럼 테이프로, 네, 50mm네요. 옵셋 50mm. 가운데 지우고, 자, 푸시앤풀 35mm. 그 다음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그 다음에 색상 부여해주고, 다시 한번 가운데로 이동합니다. 자, 다시 그룹으로 묶어놓고, 자, 어떻게 해요? 얘를 가운데로 이동. 자,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갑니다. 반대편. 선택하고
이렇게 이 뒤쪽이죠. 여기서 가운데로 맞추어 주시면 네, 이렇게 유리창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유리창을 전체 다 선택한 뒤에 네, 이동하기. 이렇게 놔야 가운데로 이동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벽면 몰딩까지 켜놓고 보면 자, 모습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감추고 보이고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다가 레이어 하나 더 만들고 3D 평면? 아니, 천정. 자, 이렇게요. 렉탱글. 푸시 앤 풀로 30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이번엔 아래쪽으로 1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그러면 투시도 기본 벽면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여기까지 해보시죠.